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속보 미국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동맹 자체 방위력 높일 수 있다는 현재 상황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전쟁이란 단어를 인용해 한국에게 방위비 인상 협상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현재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내용 좀 더 알아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이 동맹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미 언론과 주요의 우려가 계속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내세워 동맹보다 돈의 가치를 중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공세가 주한미군 감축 철수의 구실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론과 맞물려 자칫 핵무장론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6일 현지 시간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불하길 원한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동맹국들에게 미국 병력을 철수시켰다는 트럼프의 협박은 오랜 동맹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를 제고하고 그들의 자체 방위력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는 핵무장론 제기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즉 핵무장론이겠죠. 미국의 경비 절감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또한 절하시킬 것이라면 그 결과는 보다 군사화된 세계와 국제적 분쟁 가능성에 증가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 방위비를 우리나라 국방력에 직접 투자를 매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해군, 공군, 육군의 기계화 및 전략화를 통해 주변 강대국들보다 더욱더 빠르게 군사력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 우리나라의 위치상 우리나라가 커지고 강력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국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성도 분명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이 주한미군 한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부인한 것을 거론하며 66년 한미동맹이 깊은 공경에 빠졌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데요. 자, 따지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의 동맹 관계에 있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전 행정부들이 동맹들로 하여금 방위비에 돈을 더 많이 쓰도록 설득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미국의 외교 정책과 극명한 괴리감을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숫자로 한번 따져볼까요? 2020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 국방부의 미군 주둔 비용 추산액은 각각 일본 57억 달러, 한국 45억 달러이고 미국의 동맹들이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당연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 트럼프의 이런 과도한 정책 방향은 즉 방위비 인상 요구가 동맹의 지도자들이 미국 파트너들에 대한 신뢰 의문을 유발, 안보 제공의 대안적 수단에 대해 탐색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방위비 무임승차론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임승차론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과 미군 배치에 대한 분석 결과 더 많은 미군이 주둔할수록 해당 국가에 의한 방위비 지출은 더 적다는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미국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돈 내란 상황인데 그런데 따지고 본다면 주한미군을 우리나라에게 주둔을 시킴으로써 미국은 그 대가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팩트입니다. 우선 모병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분명 기여함이 있고 미국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동향을 바로 앞에서 지켜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부터 군사 정보, 특히 동남 방향까지 모두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 방위비 이상의 무엇인가를 미국이 얻어가는 것은 팩트임이 분명합니다. 실제 이는 정치학자들이 이른바 안보와 주권의 맞교환으로
내용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는 조건이 수반된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보다 큰 발언권과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힘을 발휘할 보다 큰 능력이 미국에 부여되는 셈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말이죠. 지한파 미국 언론인으로 꼽히는 도널드 커크도 인터넷 매체 데일리비스트에 실은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을 배신할 준비가 돼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인상 요구는 그가 동맹 영토에서 대규모 미군 철수를 열망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촉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방식으로 이뤄진 시리아 철군 사례가 동북아 지역의 미군 감축의 예행 연습이었던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전문가들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언론들을 통해 사실상 찌라시가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미국이 원하는 만큼 한국, 일본 너희가 방위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우선은 주한미군 감축은 당장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병력을 줄이거나 철수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시리아 철군하는 거 봤지? 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결국 이렇게 하나 둘씩 이야기를 꺼낸다는 점은 결국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률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시리아 철군과 같은 조치는 우리의 동맹들이 자신들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러한 우려는 동맹의 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직접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는 미국이 동맹을 깰 경우 북한이 더욱 군사적 우위에 놓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전 세계는 미국과의 동맹의 가치에 대해 그리고 국가적 핵무기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가 라면서 미국의 핵 비확산 노력에 대한 종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 3월 CNN 방송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한일 핵 무장 용인론을 언급한 일을 거론하면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과 관련 세간의 비판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양보한 것이 없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도 불가역적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트럼프는 언론들이 만남 자체를 비판한 데 대해 그들은 실제로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회담을 함으로써 패배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절대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라면서 실제 우리가 한 어떠한 것도 불가역적이지 않았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을 거론하면서 전쟁 연습 취소는 우리에게 수백만 달러를 절감시켰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우리가 원하면 어느 때든 이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한미 동맹의 관계에 대해서 훈련을 통해 본인들이 얻어가는 것이 분명 여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돈으로만 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의 대목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 나쁜 마음은 없었지만 분명 한미 관계는 굳건하다고 여태 믿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후 이 한미 동맹 관계를 협력을 넘어서 장사로밖에 보지 않는 이런 미국의 모습은 개인적으로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자 기사를 통해 확인을 해보니 트럼프가 북한과 전쟁 시 최대 1억 명이 죽었을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동맹에 대해 너무 돈을 쓴다며 방위비 인상을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는 대목을 또 볼 수 있었는데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만약 미국이 전쟁을 했다면 3천만 명에서 1억 명의 사람이 죽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예상한다며 밝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소위 국경 바로 근처에 있고 인구가 3천만 명이나 된다면서 김정은은 대포 1만 개를 갖고 있다. 김정은에게는 역사상 가장 커다란 재앙 중 하나를 일으키는데 핵무기조차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이 말인 즉슨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며 주한미군은 한국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이 돈을 지불하는 만큼 한국은 돈을 지불하고 있지 않으니 방위비 협상에 얼른 사인을 하라 이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